인생은 생각만큼 길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3만 일을 살게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이 30살이라면 11,000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시간이 무한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퇴근 후엔 새벽까지 쇼츠 보고 아침엔 늦잠 자고 무언가 바꾸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본 방법들을 따라해보지만 며칠 반짝하다가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가곤 하죠. 이 악순환 왜 끝나지 않을까요? 그건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자신에게 맞는 실행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전략 중 단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실행 전략을 찾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정해진 방법을 강요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전략들은 당신이 찾은 실행법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고 지겨운 실패의 악순환을 끊어서 성공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흔들고 무너뜨리는 존재, 감정부터 살펴보시죠. 1번, 감정관리. 얼마 전 팀 주간회의에서 김 과장님이 내가 아침에 말했던 아이디어를 자기 아이디어처럼 당당하게 보고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멍하니 있다가 회의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그 장면이 불쑥 떠오르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감정은 잠깐 스쳐가는 손님 같은 존재입니다. 신경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에 따르면 화나 불안 같은 감정은 몸 안에 약 90초 정도만 머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을 곱씹고 되새기며 며칠씩 반복합니다. 결국 하루를 통째로 망치고 말죠. 이쯤 되면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반복하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처음 느껴지는 감정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감정을 계속 반복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계속 화를 내기로, 계속 걱정하기로, 계속 눈치를 보기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 이 공간, 우리는 자유공간이라 부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은 없지만 이 자유공간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대응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크게 숨을 쉬고 누군가는 조용히 글을 쓰고 누군가는 잠깐 산책을 나가기도 하죠. 중요한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는 연습입니다. 이 작은 간격이 감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심리적 완충지대가 됩니다. 지금 자주 반복되는 감정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과 반응 사이에서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울지 당신만의 대응법을 하나 정해보세요. 그게 당신의 자유공간이 될 겁니다. 감정의 물결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실행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을 하려다 보면 감정보다 더 강력한 제약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바로 에너지입니다. 2번, 에너지 관리. 계획대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할 일 리스트도 완벽하게 정리해두었죠. 운동 30분, 책 읽기 30분, 부업 1시간. 그런데 막상 책상 앞에 앉자마자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어영부영 출근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진짜 제대로 해보자 다짐했지만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명 시간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는데 왜 실행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시간 관리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일정을 더 촘촘히 짜야 했나? 할 일을 더 잘게 쪼개야 했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쓸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 하루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수면 부족, 작은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 끊임없는 사소한 결정들, 이런 요소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에너지 누수 차단 전략입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작은 루틴 하나만 바꿔도 효과가 분명합니다. 아침에 5분 스트레칭하기, 내일 입을 옷 정해두기, 점심 메뉴 자동화하기, 억지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만 건너뛰기, 일과 중 10분 멍 때리는 시간 만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하루를 버티는 힘, 즉 실행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를 지켜줍니다. 오늘 당신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긴 순간은 언제였나요? 내일은 그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단 하나의 작은 루틴을 실험해보세요. 에너지를 지키는 작은 습관이 계획을 살리고 하루를 완성시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해서 하루가 자동으로 중요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략을 알아보죠. 3번, 우선순위 시스템. 아침부터 정신없이 메일 보내고 팀 회의하고 카톡 답장하고 퇴근길엔 부장님 지시사항까지 메모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는데 막상 잘 때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 오늘 뭐 한 거지? 우린 흔히 바쁘게 움직인 하루를 생산적인 하루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들은 여유 있을 때 하자며 계속 미뤄버리죠. 문제는 진짜 중요한 일은 절대 긴급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긴급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그걸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건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긴급해 보이는 것에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알림 확인, 메일 답장, 갑자기 들어온 요청, 이런 것들은 뇌에 지금 바로 해야 돼 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이 흐름을 끊으려면 우선순위를 자동화해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투리스트 전략을 소개할게요. 먼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적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일 3가지만 동그라미를 칩니다. 나머지는 지금 하지 않을 것 리스트로 분류합니다. 이건 단순한 목록 정리가 아니라 뇌가 급해 보이는 일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우선순위 시스템입니다. 사람마다 잘 맞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의 시작에 할 일을 직접 고르는 게 효과적이고 어떤 사람은 딱 하나만 정하고 나머진 과감하게 무시하는 게 더 잘 맞기도 하죠. 핵심은 당신의 뇌에 맞는 우선순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일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작은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일을 정했다고 해서 그 일에 끝까지 집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주의를 빼앗기니까요. 다음은 집중을 지켜주는 환경 설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번, 집중 환경. 업무 시작하려고 이메일을 열었는데 사내 메신저가 울리고 SNS 알림이 뜨고 메신저 답장하다 보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정신 차려보니 벌써 점심시간. 할 일은 산더미인데 자꾸 폰만 열어보고 알림 확인하고 쉬는 시간엔 쇼츠만 넘깁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 오늘 뭐 한 거지?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디지털 환경이 당신의 집중을 빼앗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고 알림은 바로 확인해야 할 것 같고 짧은 영상을 넘기는 걸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뇌가 새롭고 강렬한 자극에 반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극이 반복될수록 뇌는 익숙한 자극을 무시하고 더 새롭고 더 강한 자극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무언가 보고 듣긴 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이걸 막기 위해 필요한 건 더 집중해야지 라는 다짐이 아니라 집중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푸시 알림 끄기, 앱 자동 로그인 해제, 유튜브 추천 영상 끄기, 노트북 옆에 물리적 타이머 붙이기, 아침 1시간을 집중 구간으로 고정하기. 우리가 줄여야 할 건 정보량이 아니라 불필요한 자극입니다. 선택해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뇌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중을 가장 많이 빼앗는 한 가지 습관만 줄여보세요. 그 작은 설계가 하루 전체를 바꿔줄 겁니다. 당신이 집중하지 못하는 건 지루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걸 동시에 처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집중하는 건 어렵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줄이면 집중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당신의 집중을 훔치는 범인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무심코 받아들인 디지털 환경입니다. 익숙함을 의심하고 환경을 다시 설계하세요. 그래야 중요한 일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몰입해서 바쁘게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벌써 주말이야? 다음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 감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번, 시간 감각 리셋. 어릴 땐 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름방학 하루가 일주일처럼 길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눈 뜨면 벌써 점심, 점심 먹으면 어느새 퇴근, 주말은 2배속으로 지나가고 1년은 달력만 넘기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나 오늘 뭐 한 거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기억되지 않는 건 삶이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장의 터닝 포인트를 놓치고 변화의 기회를 흘려보내고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매일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만날 때만 시간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반면 매일 같은 루틴, 같은 길, 같은 대화 속에선 이건 다 아는 거야 하고 기록조차 하지 않으려 하죠. 시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기억에 남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뇌가 새롭다고 느낄 만한 자극을 주는 것, 출근길을 바꿔보기, 처음 가보는 식당에서 점심 먹기, 퇴근 후 5분간 큰 소리로 책 읽어보기. 오늘 한 가지 낯선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험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다시 길게 만들어줄 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기억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익숙함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 감각을 다시 리셋하는 것이 단순 반복되는 하루를 변화시킵니다. 시간 감각이 리셋되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은 무심코 멀어졌던 관계에 대해 알아보죠. 6번, 관계 회복. 틈만 나면 전화하던 고등학교 친구 관식이, 퇴근길마다 통화하던 엄마,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친해졌던 박대리. 요즘 들어서는 엄마하고 한 달에 한 번 통화나 할까 말까, 막상 통화해도 딱히 할 말도 없고 어딘가 어색하달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씩 멀어져 버린 사람들. 다음에 연락하지 뭐. 이번 주는 좀 바쁘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타이밍을 놓치다 보면 편안함은 단절로, 익숙함은 무관심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관계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관계는 평범한 날의 사소한 연결로 만들어집니다. 가볍게 던지는 한마디, 문득 생각나서 전화하는 안부, 특별할 것 없는 대화, 거창한 이벤트나 감동적인 말보다 작지만 꾸준한 연결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이런 작은 연결의 루틴이 멀어진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잘 지내? 그냥 생각나서 짧은 메시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그 연결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관계가 회복되면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멈춰있던 성장을 다시 시작할 시간이죠. 이제는 배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죠. 7번, 배움의 기술. 이건 이제 확실히 알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딱 3초 뒤에 말문이 막혔던 적 있나요? 읽을 땐 이해한 것 같았고 남 얘기 들을 땐 완전히 아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내 입으로 설명하려 하니 머릿속이 텅 비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배운 건 많은데 내 것이 된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배움은 이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이걸 티칭 효과라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학습법은 누군가에게 설명해 보는 것이죠. 혼자 공부할 땐 그냥 넘어가던 것도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직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해? 싶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 모르는 지점 덕분에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설명하는 척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친구한테 말해보기, 블로그나 노션에 적어보기, 혼잣말로 나한테 설명해보기. 이런 행동들은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지식을 꺼내서 움직이게 만들고 몸에 새기게 만듭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배운 걸 연결해서 새롭게 이해하는 것. 예를 들면 음악을 하던 사람이 마케팅을 배우면서 이건 리듬감하고 비슷한데? 라고 느끼는 것처럼 설명하고 연결하고 새롭게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을 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지혜를 만들어갑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배움을 어디에 쓰느냐, 무엇과 연결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리느냐입니다. 배움은 결국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으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포기할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8번, 전략적 포기. 이걸 계속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밤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하다가 다음 날도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시작했던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해내야지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끈기, 인내, 근성, 물론 다 중요한 덕목이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 않는데?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렇다고 지금 그만두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어. 이건 당신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매몰 비용 오류 때문입니다. 이미 들인 시간, 감정, 노력이 아까워서 방향이 틀린 줄 알면서도 계속 달리는 심리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재설정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빨리 포기할수록 새로운 기회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무작정 그만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이 일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일을 내가 1년 더 했을 때 후회가 줄어들까? 지금 이 질문을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반복되는 망설임 속에서 놓쳐버린 선택의 타이밍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기도 하죠. 포기란 도망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용기 있는 이탈입니다. 불필요한 걸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가볍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략적 포기란 지금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 삶의 방향을 능동적으로 바꾸어가는 실험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9번, 실험하는 삶. 괜히 시작했다. 애초에 하지 말걸. 시작이라는 말이 무거운 이유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직업을 정하면 평생 해야 할 것 같고, 인간관계도 끊으면 안 될 것 같고, 생활 패턴도 한 번 정하면 고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계속 미루거나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확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아니라 작게 자주 실험한다는 데 있습니다.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시작된 이 접근법은 삶을 완성된 설계도가 아니라 계속 다듬어가는 프로토타입으로 봅니다. 즉, 이게 나한테 맞는 삶일까? 작은 시도들을 통해 찾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새로운 분야가 궁금하다면 그쪽 사람 한 명만 만나보기. 이직이 고민된다면 퇴근 후 1시간만 관련 프로젝트 해보기.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면 1분짜리 영상 1개만 올려보기. 이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비용도 낮은 가벼운 실험입니다. 이런 작은 실험들이 삶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성이나 성취가 아니라 발견입니다. 맞다 혹은 아니다를 구별해내는 것.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 내가 원하는 방향이 또렷해지니까요. 결정하고 고정하는 삶이 아니라 테스트하고 조정하는 삶. 그렇게 살면 삶은 덜 무겁고 훨씬 더 유연해집니다. 결심은 당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실험이 바꿉니다. 작은 실험은 삶의 방향을 또렷하게 만들고 내 삶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줍니다. 지금 아주 작고 사소한 실험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중요한 건 직접 움직이며 답을 찾아가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결론. 우리는 매일 습관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습관들이 우리를 망치기도 하고 또 일으켜주기도 하죠.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9가지 전략은 그 습관을 바꾸고 삶의 흐름을 되돌리는 강력한 복구 시스템입니다. 감정에서 시작해 집중과 관계, 그리고 실험과 선택까지 당신은 이미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들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실행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단 하나의 전략부터 작게 시작해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오늘 안에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작은 실험이 당신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악순환을 끊어내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겁니다. 지금 삶을 바꾸는 작은 실험을 시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